정말 좀 실망한 생활기록부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고1 이들만 제가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이제 고3들 생활기록부를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활동, 고등학교 2학년 활동을 보게 되면 분석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부산 이렇게 세 군데를 출장가를 갔다 오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학생들 생활기록부 분석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좀 실망한 생활기록부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원 원장님들 입장에서 자기 그 원생들 생활기록부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그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해드리고 그다음 어떤 주제로 심화시켜야 되는 건지 그다음 대학교 라인 그다음 목표가를 정해드립니다. 점수를 몇 점대까지 올리면은 무슨 대학교까지가 가능하다 이런 대학교 라인까지 모두 설정해 드리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첫 번째가 진로 선택 과목에 맞지 않은 학생이 또 올해에도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고3 학생인데요. 지금 그 한 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학생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의 진로 선택 과목이 맞지가 않아. 대표적으로 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생활기록부가 일단은 기계 쪽으로 맞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 쭉 1점대 후반까지 나오니까 자기가 약대를 지원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활기록부를 딱 봤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잘 갖춰져 있으면 지방거점 약대라면 조금 1점대 후반 중반이랑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계공학과도 학종 지원할 수 없고 약대도 학종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물리2 이게 꼭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화학2 선택하죠. 그 다음 약대 같은 경우는 그다음 생명과학2 그 다음 화학2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지구과학2와 화학2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이의 기계공학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약대에 관련된 거 그 점들을 전혀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그랬었거든요. 너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정말 가도 일단 뭐 동아리 활동 보니까 화학 쪽은 그나마 학종으로 노려볼 만하다. 대신 2학년 1, 2학년 때까지 동아리 활동에서 3학 때 심화시켰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주제를 설정해 주었고 그 다음에 그냥 과세특에 들어갈 보고서 주제 있죠. 이것은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쓰고 이 과목은 어떤 주제, 그러니까 어떤 교과와 관련돼서 보고서를 쓰라고 컨설팅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 그래요. 이런 사례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여학생이 이제 심리학과를 지원하려고 한 학종으로. 그런데 생활기록부를 딱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보니까 심리학과와 관련된 그런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하물며 진로 선택 과목이 전부 다 이과에서 선택할 과목이에요. 물리2, 뭐 화학2 이런 쪽으로 나오는 사회와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이 하나인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심리학과 지원 못했어요. 왜요? 안 되니까. 그래서 너 어쩔 수가 없다. 수능 처지에서 교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정말 컨설팅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 한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 전주 학생이거든요. 내신이 1점대입니다. 1점대 그 의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점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 정도가 이제 떨어지려고를 했는데 이제 뭐 치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고3 생활기록 이제 고3 때 이제 왔어요. 고3 때 와가지고 진로 선택 과목 다 선택한 상태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딱 분석하니까 치대를 간다고 하길래 너 생활기록부가 치대로 안 맞춰졌다. 왜냐 진로 선택 과목에 맞지가 않은 그 학생 역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지구과학2를 선택했더라. 화학2하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일반 선택 과목, 고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좀 미리 말씀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일반 선택 과목 선택하거든요. 조만간에 그때 학생 그 담임 선생님께 여러분의 진로는 무엇이다라는 점 말씀하시고요.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하세요. 학교 선생님 저는 무슨
진로를 거기에 희망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만약에 진로 선택 과목이 그래도 확실치 않다 그러면 에듀맘띵 어플에 학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 학과별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보셔가지고 선택하셔도 되기 때문에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구나 에듀맘띵 어플에는 여러분들 그게 이제 학과별 선택 과목도 있고요. 학과별 추천 도서 리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타까운 게 희망에는 진로가 없다라고 해서 전공에 대한 열정이 안 보인 생활기록부가 많아요. 일단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학생 정말 많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의 꿈을 정한다는 거 어려워. 왜 20대가 돼서도 30대가 돼서 꿈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꿈을 정하라는 진로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은 따로, 진로 활동은 따로, 과세특 활동 따로 모든 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대체 이 학생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기 진로를 탐색하는 거지 그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공에 대한 탐색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활동할 수 있는데 최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구체적으로 일관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에 제가 대놓고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그래, 물론 너가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도 일단은 대학교를 가지 않느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진로를 맞춰놓고 목적을 맞춰줘야 될까.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 목표에 따라서 생활기록부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게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로가 없으면 여러분 계열이라도 정하세요. 그래서 계열에 따른 활동을 맞추고 그리고 그 활동 내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체화 강점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1 때 이제 특히 생활기록부가 그예요. 의욕이 없는 상기부가 많은 고1.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이들 쭉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의욕이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의욕이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라고 할까 이제 학생 내신도 중요하는데 그래도 고1 때는 뭐니 해도 뭐가 보여야 되는 전공에 대한 탐색이 보여야 돼요. 진로 탐색이 보여야 되는데 그 탐색이 보이지 않는 생활기록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다가 고2 때 갑자기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생기부가 있는데 약간 좀 뭐랄까 좀 조화롭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상기부가 있기 때문에 고1 때 미리 준비하셔요. 여러분들 입시는 고등학교 1학년 3월부터 시작한다라는 그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창체 활동이 있거든요. 근데 창체 활동과 과세특에서 융합 능력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과세특이 나오면 이제 물리 과세특이 나오면 아이들이 물리에 대한 역량만 보여줘. 수학이 나와요. 뭐 이제 수토라든지 확통이 나오자 그러면 그 점에 관련해서만 역량만 보여줘. 물론 거기에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역량도 같이 이제 심화시켜서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기왕이면 다른 과목도 같이 융합시켜가지고 좀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물리는 뭐과 같이 융합시킬 수 있어요? 미적분하고 같이 융합 능력 시켜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기록부에서 그 점을 같이 보여주면 여러분들 융합적인 인재란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거기에 이과만 해당되는 거 특히 문과생들 특히 그래 문과생들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역량만 보여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문과 역시도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서 특히 수학을 심화시켜 보고서 주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문과생들 수학의 법칙도 수학의 공식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수학의 모든 공식과 법칙들이 여러분들의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진로에서 사용되는 법칙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그 점 조사하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융합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 진로 관련 독서 좀 심화시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독서 활동이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래요. 아, 그러면 독서 활동 중요하지가 않나 그래요. 예전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가 그랬었거든요. 자, 어떤 책을 읽고 뭘 배웠는지 그런 독서 활동 안에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진 독서 리스트만 나왔는데 이제 그것까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독서 활동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소신, 그다음 우주상에 합격한 선배님들 100명 중에 100명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로와 관련된 독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교과와 관련된 독서를 심화시켜서 그게 그 역량을 생기부에 드러냈습니다. 특히 어떤 선배님 같은 경우는요
독서와 관련돼서 자기 진로 심화시켜서 그것을 보고서로 같이 심화시켜가지고 우주 상향 합격한 선배님도 계세요. 그 대표는 선배님이 2022학년도에 계셨거든요. 그 이제 일반고 학생인데, 네, 3.7 등급으로 경희대 디스플레이 학과를 합격한 선배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모든 과세토기라든지 그다음 보고서가 그냥 책과 함께 심화시킨 보고서로서 자기 역량이 성장하는 점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왜 그 점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보고서 쓰는 것은 알아요. 근데 보고서 쓰는 건데 보고서 주제를 딱 쓰고 나서 없어. 근데 기왕이면 그 보고서를 쓰면서 어떤 책을 활용하면서 그 책에 어떤 내용 가지고 같이 심화시켜서 역량을 보여줬다. 이 스타일로 좀 생기부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면 좀 이렇게 좀 말을 더듬거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다 보면, 아, 이 학생은 좀 이거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고, 아, 이 학생 그때 이것만 좀 이 주제로 가지고 보고서를 썼으면 정말 좀 괜찮은 그런 보고서라든지 생기부 퀄리티가 올라갈 텐데, 그런 안타까운 정말 좀 많은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진로를 심화시킬 때 전 학년과 좀 동기 좀 연결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이 2학년이야. 그럼 2학년은 자기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자고. 근데 기왕이면 이제 동기가 들어가자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동기가 들어가는 건 좋다 그거야. 그런데 기왕이면 그 동기를 전에 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끄집어내서 보고서를 심화시키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뭐 동아리 활동도 있을 거 아니야. 진로 활동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은 하다못해 이제 그 학교 측에서 이제 인문학 강의라든지 어떤 강의 있죠. 강의 명사 초청 강의 있잖아요. 그 초청 강의를 동기로 잡아서 어떤 보고서를 쓴다라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어떤 전공에 관련된 호기심과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생활기록부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보고서는 생뚱맞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갑자기 뭐 좀 말도 안 되게 생뚱맞는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냐면 이런 보고서요. 진짜 제 느낌으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와, 제가 이제 여름 해수욕장에 딱 갔습니다. 여름 해수욕장에 딱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쭉 이제 앉아가지고 자, 바닷가 일몰을 보고 있어요. 와, 바닷가 일몰을 보면서 딱 무엇을 먹고 싶을까? 네, 맞습니다. 소주 한 잔과 해산물, 딱 회를 한 잔 먹고 싶은 건데, 정말 횟집이 많은 데서 삼겹살 구워 먹는 그런 생기부? 약간 그런 느낌 안에 들어서 여기에서 왜 이게 들어갔지? 이런 그 보고서 주제가 많았기 때문에 제발 그 동기가 막막하다 그러면 전에 학년 거 그 점 한번 생기부 뒤져보세요. 얼마든지 동기 찾을 거 많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진로 탐구 활동 그 주제 좀 신경 좀 쓰세요. 주제가 여러분들 그 점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보고서 주제하고 동기 배운 점만 간단히 나와요. 근데 평가자 눈을 사로잡는 건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활기록부를 이제 쭉 분석을 합니다. 생활기록부를 쭉 분석을 하게 되면 학생이 갑자기 이 보고서 뭐지라고 물어. 왜?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대체 이 보고서가 무슨 내용 보고서인지 몰라요. 보고서 주제를 봤을 때, 아, 이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 무엇을 심화시킨 보고서구나. 이것을 한눈에 주제만 보고도 알아야 돼요. 주제에 묻혀버린 보고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 생활기록부를 언제까지 제가 그 분석하고 점검하나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생활기록부는 1년 내내 분석하고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제를 심화시키고 주제를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활기록부는 좀 점검하고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주제를 정하실 때만 또 생활기록부를 분석해 달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해서 일단 생기 분석에 들어 특히 주제를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